네, 오늘도 이제 뭐 장이 어제 뭐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요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탄력은 조금 약하죠. 어쨌든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아마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배당을 노린 정도의 저가 매수만 들어오고 종목들을 막 올려가면서 사는 그런 매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장이 그렇게 좋았어도 크리스마스 근처 언저리에 장이 많이 못 갔어요. 그것은 매수가 이 시절이 되면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저가 매수다라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한마디 우크라이나 에너지 물가 급등 수혜주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어제도 소개됐던 종목이 또 급등을 해서 오늘 비슷한 종목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종목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보유 종목들 중에서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목표가 누적 수익률이 이제 150%인데 이번 달에는 어쨌든 지금은 뭐 현재는 좀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1등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나름 최선을 끝까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리뷰를 할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GSE라고 하는 종목인데 어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목표치 터치를 했죠. 터치를 해서 11.7% 수익이 이제 목표치 달성 수익에는 찍혔는데 올라오다가 윗꼬리를 달고서 좀 쉬어요. 근데 이것은 이 트렌드가 끝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은 3,500원 기억하시고 3,450원 상단에 올라오게 되면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은 RS 오토메이션 오늘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이 목표치 전고점 근방 언저리 터치를 해서 12.1% 목표치 터치하고서 오늘 윗꼬리가 달면서 밀렸는데 로봇주들이 오늘 아침에 좀 흥분하다가 위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조금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면 고가권에 차익하고 넘어가자 이런 심리들이 좀 많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로봇은 아직도 이제 CES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초까지는 다시 한번 테스트가 돼서 14,000원 이상에서 매도 기회는 한 번 정도는 더 주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혹시 매도가 안 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 마저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드릴 종목을 챙겨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소개드릴 종목을 한번 보면은 현재 가격이 4,605원입니다. 네, 이 종목은 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던 종목인데요. 우크라이나 에너지 물가 급등 수혜주 주목하자라는 오늘장 한마디 얘기처럼 이 종목은 이제 대성산업입니다. 어제 잠깐 소개를 드렸으면서 참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조정을 지난 5월 이후에 무려 6개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바텀을 만들고 여기 새로운 이슈가 튕겨 나왔는데 이 지금 이슈는 연초에 이제 에너지가 급등할 때 그 이슈는 끝났고 지금 진행하는 이슈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상승이니까 이 상승 모멘텀과 이 상승 모멘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이 러시아 칼을 일단 뽑았기 때문에 저는 썩은 무라도 찌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앞간 쪽에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사실 좀 러시아의 경우에는 야 미국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약해진 그런 미국의 상황들을 역으로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러시아의 전략이 지금 명쾌해지고 있고요. 과거에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이 땅을 빼앗았던 그런 부대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전언이고요. 불과 이제 마라톤 한 코스 길이 8km 정도 지점까지 진주를 해 있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아마도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10배 정도 오른 미국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슈는 당분간 계속 지속되고 1월 말 정도까지는 이 이슈는 계속 유효하지 않겠나 생각돼서 편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제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는 그런 물가 변수를 건드려서 글로벌 물가가 내년에도 결국은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을 하면서 이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봉쇄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미국의 워싱턴에서도 비상사태 선포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 국가들이 유럽에서는 아마 속속들이 이 국가 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제하는 형태의 그런 그 봉쇄가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그 어려운 고비가 있어서 유가는 어제 좀 빠졌지만은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자극할 요소인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스 관련 종목들은 아주 직격탄을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의 그 금융 정책 긴축으로 선회한 금융 정책은 계속해서 이제 타이트하게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성산업은 뭐 가스를 만드는 그런 판매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뭐 단단한 어떤 자산 구조를 갖고 있고 부동산 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회사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나 이제 석유를 유통하는 회사들은 이 저유소 내지는 가스 저장 장치 이런 게 필요해서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또 길목에 위치한 그런 그 가스 스테이션이라 그러죠. 이런 주유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 부동산 가치 처음에는 뭐 산 같은데 조금 언덕 같은데 만들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부동산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성산업은 자산주다 이런 관점에서 이슈와 함께 그 불거지게 되면 시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탱크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돌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미국은 여기에 대응해서 헬기 지원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의 액션이 사실은 좀 단호하지 못하고 사실 조금 무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예를 들면 국경에 15만에서 17만 정도로 추정되는 러시아군이 과거 크림반도를 함락했던 그 러시아군이 와 있는데 헬기를 지원할 것을 검토만 해갖고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보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거 당연히 뭐 제가 보기에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아주 좋은 환경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러시아가 이렇게 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오고 이러면서 푸틴이 적어도 한 7, 8년 전만 해도 소위 달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꾸준히 이제 유가 상승이나 이런 그 흐름 속에서 달러를 챙겨서 외환보유고가 러시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공산주의나 또는 전제 국가들,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나라들은 패권지향적인 그런 그 태도와 정책 방향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안 돼서 못하지. 여력만 되면 아무튼 팽창 지향적인 그런 그 아젠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우크라이나에 뭔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천연가스 가격은 아무튼 상당 부분 더 추가 상승이 이어질 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여기 보면은 여기 국제입니다. 인터내셔널 또는 최근에 글로벌이라고 부르죠. 인터내셔널 10대 뉴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8번째 우크라이나 대만 전 세계 화약고로 등장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대만에도 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여기 보시다시피 중국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방위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된다는 미국의 그런 그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봐서 내년도는 지금 뭐 물가 문제, 그다음에 금리 급등 문제, 경기 불안 문제, 오미크론 확산 문제 이런 부분과 포함해서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도 함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이 지뢰밭
증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뢰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묻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터지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제가 아직도 말씀드리지 않은 또 하나의 버스팅에 관련해서 오늘 홍콩 증시가 또 반등이 얕은데 어제 신저가 난 이후에 다시 또 내일 정도는 또 빠질 그런 흐름인데 홍콩 중국의 부동산 부채 버블 버스팅 그리고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은 비트코인 버블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지뢰밭 증시에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자료로 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네네.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를 차단해 버리겠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국가를 먹여 살리는 산업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가스죠, 가스 공급.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현재 이런 천연가스 문제로 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뭐 지금 약간 또 신냉전 시대가 펼쳐질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동계올림픽도 보이콧하고 이런 게 사실 다 같은 테두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한번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패권 전쟁의 연장선상에 봐야 되고 신냉전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을 포용을 해서 러시아와 이간을 시키면서 러시아 소련을 이제 붕괴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또 중국이 부상하면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등장하니까 중국을 억제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볼 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여러분들 그 티벳을 중국이 언제 점령하신지 모르시죠? 바로 우리 한국 전쟁 그 시점에 우리는 6.25 동란이 있고 중국이 한반도에도 참전을 했지만 그 시기에 바로 이 티벳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벳이 독립국가로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 성동격서 비슷하게 동시다발로 러시아는 유럽을 치고 그리고 또 중국은 대만을 치거나 합병을 하는 그런 그 형태의 모습이 벌어지기가 딱 좋은 시점이고 바로 과거 1950년대에 있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이 국제전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그렇게 갈 수 있고 또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 모습이 이제 적으로 규정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제가 판단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반드시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종목 목표치 말씀드리면요. 5,500원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는 6,200원, 손절 라인은 3,5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